먼저 지수부터 보자면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째일까요? 네, 13일째입니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뭐 2000 몇 년 이후 뭐 2017년 2월 이후 최장 랠리 이랬는데요. 이제 이게 1987년으로 내려갑니다. 1987년 1월 이후 35년 만에 이제 최장 랠리입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만 더 오르면요. 역대 최장 랠리로 이제 기록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야, 언제까지 한번 기록 세우나 두고 보자. 뭐 요런 또 재미 요소, 즐거움의 요소가 좀 있는데 다우존스 하여튼 좋아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0.02%, 나스닥 지수 0.1% 하락을 했으니까 약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면 뭐 오늘 사실은 그냥 다 보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가장 핵심 이슈, 네, 바로 FOMC 회의였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높아졌습니다. 중간금리 약 지금 5.4%가 된 거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도 지금 2%포인트가 넓어지면서 와, 이거 조금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외국인 자금 다 유출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도 뭐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는 뭐 우리 국장 할 때 아마 또 많이 다룰 거고요. 네, 우리는 일단 이제 미국을 좀 중심으로 보자면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2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2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난번 6월에만 쉬었었고 11번 연속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서 어떠한 예대가 행보를 보일지 그 단서가 나올지였거든요. 단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끝난 겁니다. 먼저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성명서는 지난 6월 회의 때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뉘앙스도 다 똑같은데 그냥 단어를 조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신에서 이거를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톤은 뭐 다 같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여전히 일자리는 견고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원래 완만하다라고 해서 뭐 마디스트 뭐 이렇게 6월 성명서에서는 나왔었는데 요 단어를 마더레이트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도 둘 다 그냥 완만하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약간 완만하긴 완만한데 여기에서 보통으로 가는 그 어디쯤에 있는 게 마더레이트인가 봐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연준 이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왔다. 한 걸음 정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걸 왜 단어를 바꿨을지에 대한 뭐 궁금증들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쓴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 해석을 할 수 없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이 금리 정책은 추가적인 데이터들,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 통화정책, 그동안 11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요게 뭐 금융시장이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시차를 둔 영향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겠다라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 대해서는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정말 중립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완전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원론적인 중립적 수준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그럼 우리는 단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모호했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단서들을 얘기했고 또 약간 비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의 이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둘기도 아닌 매도 아닌 매둘기였다라는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자, 우리 이제 추가 긴축 여부 결정 안 했다. 9월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는 아예 카드가 없습니다. 할지 우리는 결정을 안 했어. 우리 계속 나오는 경제지표 보면서
결정을 할 거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약간 매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뭐 경제 지표가 완만하게 나온다면은 또 동결을 한다라는 비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모호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건 6월에 CPI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일회성이야.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9월까지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 목표치 2%에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은 멀고 이게 내년까지도 2%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우려스러웠죠. 다만 명확하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긴축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이 막바지 국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는 걸, 안정이 유지되는 걸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바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매 회의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실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금리는 뭔가 동결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회의는 있으나 마나였어요. 뭔가 시장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 큰 뭐는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시장에서도 뭐 기존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제 표를 요거 CME의 패드워치 요 자료인데, 요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요게 조금 이상해요. 요거 보시면 지금 9월 회의, 9월 이제 20일 날 그 다음 회의가 있는데 5에서 5.25% 확률이 78%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5.25에서 5.5로 왔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씩 뭔가 밀렸어야 되는데 아마 얘들이 데이터 집계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결로 시장에서도 예상하기 때문에 요 위에가 사실은 5.25, 5.5 밑에 요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좀 거의 99%요 데이터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9월부터 이거. 네. 9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동결할 것으로 보는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 결국 3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오늘 회의가 아니었어도 계속 이런 흐름들, 이런 추세들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뭔가 큰 변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오늘은 매우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